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일제 하락하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 오후장까지 6%가량의 낙폭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의 급등이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피난처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 리서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의 30년물 장기 금리가 좀 급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조금은 강한 하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번 하락이 또 일시적일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끌고 봐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추세적 붕괴보다는 밸류레이션 관련돼가 조정의 성격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증시든 미국 증시든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1차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금리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있을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젠슨 홀 미팅 이런 굵직한 이벤트 전에 약간의 숨고르기가 이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해소는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마시되 다만 금리의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와준다고 보면 조금 더 악재로 크게 더 빠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우리가 상반기 때도 계속적으로 확인했다시피 금리에 대해서 기조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변동된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 어느 정도 이 탄력성이나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출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 젠슨 홀 미팅 관련 전, 그 전까지는 약간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6% 이상 빠지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코스닥은 장중에 상승 시도도 했었고요. 현재 구간에도 820선을 지켜주기 위해 좀 힘내주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기관의 매수세도 유입이 소폭입니다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이 조금은 다른 움직임 보여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금 장기 금리에 대한 어떻게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이 반도체 쪽으로 집중된 쏠림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제약바이오가 더 크게 작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쵸.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금리에 밀접한 연관성이 투자성이나 이런 부분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데이터 센터나 AI 관련된 투자가 조금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코스피가 더욱더 악재를 더욱더 세게 맞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어느 정도 비껴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장기 금리에 대한 공포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쉽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멀쩡하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바닥에서 1차적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이 대표적으로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본다면 수급에도 영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한 번에 고점을 찍고 나서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저하됐던 부분, 그리고 단일 레버리지나 이런 부분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그 수급이 코스닥으로 이동되는 모습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당분간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이 또 다시 8월 초처럼 코스피 대비 상대적인 선방을 할 수 있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어쨌든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도세와 함께 오늘 좀 직격탄 받고 있고 사실 국내 증시에만 이야기가 국한된 것이 아니라요. 키옥시아도 현재 12%가량의 급락세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게 8월 달에 반등을 하면서 낙폭을 회복하고는 있습니다만 7월처럼 급락 장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사실 5%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만 된다면 맞아요. 시장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채를 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잖아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 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대체 시장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시장이 큰 악재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항상 그 장기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갈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의 타코 플레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장에 대한 장기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7월 달에 하락이 보여줬다고 보면 지금은 그때랑은 지금 조금 다르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7월 달에는 우리나라 또 금리 인상까지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만들어냈고, 그렇지만 8월 달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진다는 거는 바닥권을 다지고 나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의 6월 달 같은 경우엔 고점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적으로 올라갔고, 7월 달 같은 경우에 고점을 찍고 바닥을 하는 자리였다. 그렇다고 본다면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처럼의 큰 폭의 하락세보다는 바닥을 형성되는 구간까지는 하락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7월 달처럼 뭐 계속적으로 하락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또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걱정을 했던 게 중국에서 유니트리 상장하면서 또 창신 메모리 같은 사태가 벌어지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됐었는데, 그런 우려를 좀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워낙 창신 메모리가 상장하고 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빠졌기 네. 때문에 유니트리의 상장에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라이벌이 탄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니트리가 상장하고 유니트리에 적극적으로 중국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서 중국의 피지컬 AI 발전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간다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껄끄러운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AI 관련돼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계속적으로 패권 전쟁을 하다시피 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관련돼가지고 미국과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이 투자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앞서 나간다고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더 투자나 이런 부분이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미국에서 중국산 로봇이나 이런 부분이 제재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반대적으로 우리나라 부품주들이 반사적으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유니트리 상장이 어떻게 보면 창신 메모리랑 다른 흐름세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니트리가 상장하면서 우리가 기준점이 생긴 것 같아요. 로봇이 지금의 실적이 안 나와도 미래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만 나온다고 보면 충분히 시장에서 밸류를 측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런 기준점이 어떻게 보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존에는 뭐 테슬라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본다면 완전한 로봇 업체가 아니고 뭐 전기차나 AI나 이런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밸류에 측정하기 어려웠다라고 보면, 유니트리는 완벽하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로봇에 대한 밸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로봇 시장의 확대성이 더욱더 큰 초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긍정적인 역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 로봇주들이 LG전자 관련된 종목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보합권이거나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좀 안 좋은 모습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 국채 금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주들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없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할 때 로봇주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유니트리가 악재가 아니라 저는 호재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전반적인 산업의 밸류를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국내에서 로봇 하면은 액추에이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또 중국 시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요. 이런 거 봤을 때 저희가 그쪽을 좀 바라봐야 될까요? 액추레이터 쪽이나 감속기 네. 쪽이나 이런 쪽을 많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형주 유주보다는 약간 중소형주 단에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원활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된 투자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그거에 맞춘 기업들, 로봇 관련된 부품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더욱더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완성된 기업들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현대차나 LG전자보단 약간의 부품주 단으로 시선을 돌리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휴머노이드나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패권 전쟁이 나온다고 봤을 때 그 안에서 이제 고래 싸움에 어떻게 보면 새우들이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는 전략은 어떻게 보면 부품주 단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 그 가운데에서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오늘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흔들림이 나오면서 대한 섹터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눈여겨봤던 건 조방원이 다시 좀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드는데요. 그 기대감을 키우는 게 대표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에 진출을 이제 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면은 되게 큰 이벤트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저도 엄청 큰 네. 이벤트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요즘 시장에서 반응하는 게 그러니까요. 꼭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는 또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게 왜 크냐라고 본다면 정말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천조국 거리잖아요. 그 얘기가 진짜 방위비에 아낌없이 쓰는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좋은 것만 사용한다. 그런 나라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거의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자재나 아니면 제품이나 이런 부분을 수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자기네 기술력과 막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방위비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물론 여기서 이 테스트 통과나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성공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나아갔다는 단계가 엄청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빅 이벤트가 주가에도 충분히 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오늘 장에서 뭐 1, 2%로 끝날 호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다만 장기 국채 금리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 맞물리면서 주가가 조금 안 좋은 모습가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할 때 이 호재까지도 주가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뭐 흔들림이 끝나게 된다면 또 이러한 이슈는 재부각되면서 또 주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대감이 커지는 게 이번 계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뭐 10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리레이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넘어서 다른 방산주들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방산이라는 게 처음 들어가기가 어렵지 한 번 사용을 하면은 네. 거기에 맞는 인원 배치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장비의 연결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제품은 뭐 자주포뿐만 아니라 K 방산에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 왜냐하면 그 장비를 사용하면서 레이더 기술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교육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고 그 사람들이 또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장비에 대해서 더욱더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되고 있고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 성능적인 측면이 미국 시장에서 충분히 먹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납기에 대한 기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이렇게 K 방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중동 전쟁을 계속적으로 한창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위 관련돼 가지고 무기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전략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이게 자주포로 끝날 게 아니라 K방산으로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 지금도 계속적으로 군함 관련된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군함도 어떻게 보면 방산의 함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확대될 수 있는 모습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방산 관련된 이벤트도 오늘 긍정적인 이슈 나왔고 또 원전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과 테라파 원전 동맹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조선도 지금 군함 이야기 해주셨는데 여기다가 뭐 부유식 데이터 센터 이런 모멘텀까지 지금 많이 좀 엮여 있는 상황인데 조방원이라는 이 섹터 자체가 또 다시 좀 시장을 이끌 만한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주도주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조방원 관련된 섹터들이 올릴 때가 어느 때였냐라고 본다면 반도체가 일정 부분 올라가고 그다음에 조방원 관련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6월 달, 7월 달 들어와서 수급세가 어느 정도 꼬였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반도체만 올라가는 시장이었다. 그리고 반도체를 떨어질 때는 전 종목이 떨어지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되는 단계로 보여지고 있고 조방원 관련된 종목들도 바닥권을 딛고 1차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대미 투자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군함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해외 조선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조선주들도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방원 중에 방산 같은 경우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이제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까지의 연결성, 그리고 LRG, 넥선,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이 중동, 유럽까지도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약간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서도 다음 3분기, 하반기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전이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데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 실적이 찍히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성장성과 파워로 봤을 때는
조방원 중에 가장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번에 빌 게이츠가 방한하고 나서 어떻게 본다면 테라파워 관련된 관심이나 원전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지고 이제 가시성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주 단계까지도 나와준다고 본다면 이제 원전주도 이제 주도주 역할로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경색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받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장에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sek터에서 좀 하나만 골라주시겠어요? 저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이 간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네. 말고 비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화장품주들을 가장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왕이 부장이 방한을 하고 나서 한알령의 해제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키워드가 올라간다고 보면 화장품의 가치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은 중국 의존도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이 갈목한한 실적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 시장까지도 더 확장성이 나와준다고 보면 저는 추가적인 이제 화장품주들의 전성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도 좋고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과도 먹히고 있는 화장품, 뷰티 섹터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가장 중요한 게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실적,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는 화장품 섹터를 흔들리는 장세 속에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조방원 관련 기업도 여전히 좋고 로봇주들에 대한 성장성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지면서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단기적인 변동성 측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